아파트인 듯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같은 너. 유저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자, 여러분 아파텔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파텔은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우리는 흔히 아파텔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전용 면적 59에서 85제곱미터로 구성이 되고요. 방 2개에서 3개, 거실과 주방을 갖추고 있어서 아파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라고 해서 아파텔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주거 편의성이 높고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피스텔은 원룸이나 투룸형이었죠. 기존 오피스텔은 주거 면적이 좁고 환기나 통풍이 취약했던 반면에 아파텔은 비교적 면적이 크고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아파텔은 어떻게 분양받냐고요? 자, 아파트는 청약 통장도 필요하고 일정 기간 납입해야 되는 조건도 있고 예치금도 넣어야 되고 더구나 이제는 청약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하지만 아파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청약 신청금만 넣으시면 바로 청약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 자, 2018년 9.13 대책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을 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아파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청약 시에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LTV나 DTI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새 집 살 때 가장 걸림돌이 뭐죠? 까다로워진 청약, 강화된 대출 심사죠. 하지만 아파텔은 그런 규제를 벗어나게 되어서 틈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청약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분양을 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아파트 청약에서도 대박이 났지만 오피스텔에서도 굉장히 많이 몰렸죠. 오피스텔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180대 1이 나왔습니다. 59제곱미터 B타입 같은 경우에는 46실 모집에 26,000명이 몰려들어서 평균 경쟁률이 566대 1이 나왔어요. 여기 초피가 4천만 원이었죠. 이 오피스텔 프리미엄은 최대 1억 원을 넘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분양한 인근 오피스텔보다 평수는 작지만 유명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에 속해 있는 데다가 송도 업무지구역, 송도 워터프런트 호수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황금 입지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분양을 했던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천에서 8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 최대 1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대방건설의 송도 DMCT 시그니처 뷰도 오피스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호수 조망권을 확보한 매물은 최대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텔의 인기가 있게 된 배경은 이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세금 중과 등의 부담이 덜한 비규제 지역의 청약이 최근에 인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바람이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그대로 불어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텔 장점만 있는 걸까요? 단점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현재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 외 매매로 분류가 되어서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포함한 총 4.6%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지방교육세 0.1%를 포함해서 1.1%만 내면 되는데 4.6%라고 하면 아파트와 꽤 차이가 나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이 4.6%의 취득세를 낸다는 것이 불합당하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지방세법 위헌 소송이 지난 3월 26일 날 선고기일이 잡히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취득세 4.6%를 내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어쨌든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아파텔의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관리비입니다.
자, 아파텔, 오피스텔은 공급 면적에 비해 전용 면적이 낮죠. 똑같은 84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84제곱미터와 오피스텔 84제곱미터는 실제 면적이 다릅니다. 아파트 84제곱미터는 우리가 흔히 33평이라고 보죠. 하지만 오피스텔 84제곱미터에 들어가면 실제 평수는 아파트 25평 정도가 나옵니다. 이유는 바로 전용률의 차이예요. 이러다 보니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좁고 관리비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관리비가 왜 많이 나오느냐? 자, 그 이유는 관리비를 계산을 할 때 전용 면적으로 따지지 않고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따져서 부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요새 신축 아파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모두 대기전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을 비롯한 전력 소비가 예전에 비해 크게 향상이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건축을 할 때도 난방이나 결로 등을 보완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관리비가 점점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자,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자, 아파트 시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교에 2015년 9월에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힐스테이트 레이크가 있죠. 힐스테이트 레이크 최근 거래가는 6억 4천입니다. 자, 분양가가 3억 초반이었던 걸 감안하면 3억 정도 시세가 오르는 셈인데요. 엄청 착한 분양가여서 그 당시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 후로 광교에 분양을 한 더샵 레이크 파크 2016년 9월에 입주를 시작한 647세대의 아파트인데요. 58에서 59제곱미터 현재 시세는 5억대, 84제곱미터는 7억 후반에서 8억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84타입 최근 실거래가는 7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84제곱미터 분양가는 6억대였죠. 그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호수와 프리미엄을 앞세워서 1억 5천에서 2억까지 시세가 오른 거죠. SK뷰 레이크 타워는 2016년 10월에 입주를 해서 현재 시세는 8억대, 호수가 보이는 남양 매물은 12억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분양가가 5억 5천에서 6억 가까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한 2억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죠. 광교 호수 대장 중흥 S클래스 오피스텔, 여기도 72, 74제곱미터는 6억대, 84제곱미터는 7억 후반에서 9억, 84타입 최근 실거래가는 7억 6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테라스는 10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한 킨텍스 하나 꿈의 그린 84제곱미터 최근 실거래가는 5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2019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킨텍스 원시티 최근 시세는 6억대에서 7억 선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동탄 이신도시에도 아파트들이 있죠. 동탄 이신도시 1등 입지 롯데 트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가 현재 프리미엄이 1억 이상이 붙어 있고요. 84제곱미터는 2억 이상 줘야 돼요. 동탄역 8하고는 84제곱미터가 3억 5천이라는 착한 분양가에 분양을 해서 현재는 로얄이 1억 5천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동탄 호수공원의 우미 2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죠. 호수 조망이 나오는 뷰는 2억 이상 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분양을 했던 동탄 호수공원의 센텀 폴리스 84제곱미터 오피스텔도 5억 3천에서 5억 5천의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만판이 된 기록이 있어요. 현재는 프리미엄도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텔은 25평 아파트와 시세를 비교해 봐야 되죠. 동탄역에는 우남과 반도 5차, 반도 6차 25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7억 5천에서 8억 사이가 돼요. 롯데 84제곱미터 오피스텔 분양가는 4억 5천이었어요. 자, 프리미엄 계산하고 취득세까지 더하면 거의 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현재 이렇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시세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동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파트와 갭 차이를 두고 시세를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아파트의 단점인 취득세,
관리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반면에 하지만 아파텔은 주거 편의성과 평면을 앞세워서 25평 소형 아파트에 대체가 가능하고 청약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등 투자면에서 확실한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쳐다도 안 봤더니 피가 이렇게 붙었냐? 라는 말 꽤 자주 듣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편견을 깨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부동산을 투기라고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확실한 투자처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부동산 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청약을 해보셔야 돼요.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입지가 좋고 소형 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미세스머니의 이야기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라고 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